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LLM을 활용한 코드 생성 프롬프트의 완벽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강의는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 클래스의 14번째 강좌입니다. 코드 생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핵심 패턴과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생성 프롬프트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역할 설정과 맥락 제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어떻게 명시하는지 살펴본 후 언어별 프롬프트 차이점과 테스트 케이스 포함 전략까지 실습과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왜 프롬프트 패턴이 필요할까요? 프롬프트 패턴은 LLM에게 코드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질문 구조입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명확히 전달해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구조화된 질문으로 정확한 코드를 획득하고 시간 낭비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품질이 코드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패턴 없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함수 만들어줘, 버그 고쳐줘 같은 모호한 요청을 하면 LLM은 추측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결과는 대부분 쓸모없거나 잘못된 코드이며 여러 번 시도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시간만 낭비됩니다. 수정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일관성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롬프트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나쁜 프롬프트와 좋은 프롬프트의 차이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프롬프트 예시는 단순히 정렬 함수 만들어줘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정렬할지,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좋은 프롬프트는 패턴을 적용합니다. 당신은 파이썬 전문가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하고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성적 기준 내림차순 정렬, 타입 힌트 포함 등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파이썬 3.9 이상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 시간 복잡도 ON-log-N 같은 제약 조건까지 명시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역할 설정입니다. 당신은 파이썬 전문가입니다와 같이 LLM의 전문성을 설정합니다. 역할을 명확히 하면 LLM이 해당 분야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면 입력 검증과 에러 처리가 강화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성능 최적화 전문가라고 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역할에 따라 코드 스타일과 품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맥락 제공입니다. 코드가 사용될 환경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LLM은 교육 도메인에 맞는 변수명과 로직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튜어던트, 그레이드, 스코어 같은 의미 있는 이름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맥락이 있으면 비즈니스 로직이 반영된 더 적절한 코드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렬 함수가 아니라 성적 관리에 특화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요구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기능을 항목별로 나열합니다. 성적 기준 내림차순 정렬, 성적이 같으면 이름 기준 오름차순, 타입 힌트 포함, 닥스트링 포함처럼 명확한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요구사항이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출력 형식도 명확히 지정하세요. 리스트를 받아서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한다와 같이요. 필요한 모든 기능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 제약 조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성능 요구사항, 코드 스타일 등을 명시합니다. 파이썬 3.9 이상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이라고 하면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시간 복잡도 ON-log-N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선택됩니다. PEP8 스타일 가이드 준수라고 하면 일관된 코딩 스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코드의 품질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프롬프트도 달라져야 합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언어지만 타입 힌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모듈을 활용하도록 명시하세요. 자바스크립트는 ESM과 커먼JS 중 어떤 모듈 시스템을 사용할지, 에이싱 거웨이드를 쓸지 프라미스를 쓸지 명시해야 합니다.
타입스크리프트는 스트릭트 모드 여부, 제네릭 활용 수준을 지정합니다. 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썬 특화 프롬프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니어 파이썬 개발자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비동기 HTTP 클라이언트를 요청하면서 IATF 라이브러리 사용, 제시도 로직 포함, 타임아웃 설정, 타입 힌트 필수를 요구합니다. 제약 조건으로 파이썬 3.1일 이상 문법 사용, 에이싱 어웨이 패턴 준수, PP8 스타일 가이드 준수를 명시합니다. 파이썬은 타입 힌트, PP 스타일, 비동기 패턴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특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당신은 시니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REST API 클라이언트를 요청하면서 패치 API 사용, 에러 핸들링 포함, 요청과 응답 인터셉터 지원을 요구합니다. 제약 조건으로 ES 2022 이상 문법 사용, ESM 형식, 에이싱 어웨이 패턴 사용,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 금지를 명시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특히 모듈 시스템과 ES 버전을 명확히 지정해야 호환성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코드만 요청하면 테스트가 없는 코드를 받게 됩니다. 프롬프트에 테스트 케이스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정상 케이스, 경계 케이스, 예외 케이스를 모두 포함하도록 요청하세요. 정상 케이스는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경계 케이스는 최소값, 최대값, 빈 입력 등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예외 케이스는 잘못된 입력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다룹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와 커버리지 목표 수치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테스트를 포함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당신은 TDD 전문 개발자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이메일 유효성 검증 함수와 테스트 코드를 함께 요청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으로 정상 케이스인 유효한 이메일 형식, 경계 케이스인 최소 및 최대 길이 이메일, 예외 케이스인 잘못된 형식, 빈 문자열, 넌을 명시합니다. P테스트 프레임워크 사용과 커버리지 100% 목표도 지정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실용적인 테스트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합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는 모든 조건문의 참과 거짓 경로를 테스트합니다. 라인 커버리지는 모든 코드라인이 시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조건 커버리지는 복합 조건의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합니다. 모킹과 픽스처 사용도 요청하면 외부 의존성이 있는 코드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를 빠짐없이 테스트하는 것이 100% 커버리지의 핵심입니다. 100%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Calculate Discount 함수의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필수 테스트 시나리오로 모든 유저 타입 조합 테스트, 유효하고 무효한 쿠폰 코드 테스트, 경계값으로 프라이스가 0이거나 음수이거나 최대값인 경우, 넌 입력 처리, 예외 발생 케이스를 명시합니다. P테스트와 P테스트 수오비 사용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분기와 조건을 커버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명시해야 완전한 테스트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여러 언어로 구현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각 언어의 관용적 표현, 즉 이디엄을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파이사닉하게 작성해달라고 하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나 제너레이터를 활용합니다. 고의 관례에 따라 작성해달라고 하면 에러 처리 패턴과 인터페이스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각 언어 커뮤니티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면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의 장점을 살린 구현을 요청하세요. 멀티 언어 코드 생성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당신은 폴리글랏 개발자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JSON 파일 읽기 쓰기, 유틸리티를 3가지 언어로 구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클래스 활용과 타입 힌트를 요구합니다. 고는 구조체와 인터페이스 활용, 에러 래핑을 요구합니다. 타입스크리프트는 제네릭 활용과 스트릭트 모드를 요구합니다. 공통적으로 에러 핸들링, 각 언어의 관용적 표현 사용, 간단한 사용 예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버그가 있는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현재 동작과 기대 동작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입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대하는 동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버그 재현 조건과 에러 메시지도 함께 제공하면 더 정확한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후 검증 방법도 요청하면 같은 버그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버그 수정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당신은 디버깅 전문가입니다라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디바이디스트 함수의 버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 코드를 제시하고 현재 동작으로 더바이저가 0일 때 지로더비전 에러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대 동작으로 더바이저가 0이면 빈 리스트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로 수정된 코드, 버그 원인 설명, 단위 테스트 추가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명해야 정확한 해결책을 얻습니다. 버그 수정을 요청할 때는 단위 테스트도 함께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정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있고 같은 버그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귀 테스트는 버그 수정 후 기존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엣지 케이스 테스트를 추가하면 유사한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코드베이스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버그 수정과 테스트를 항상 함께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효과적인 코드 생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할을 설정했는가? 파이썬 전문가, 보안 전문가 등 LLM의 전문성을 지정합니다. 둘째, 맥락을 제공했는가? 코드가 사용될 환경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셋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는가? 필요한 기능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넷째, 제약 조건을 명시했는가? 라이브러리, 성능, 스타일 제한을 지정합니다. 다섯째, 테스트 케이스를 요청했는가? 정상, 경계, 예외 케이스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패턴으로 시작해서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좋은 프롬프트는 재사용할 수 있으니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팀 내에서 프롬프트를 공유하면 전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비슷한 작업에 재활용하세요. 오늘 배운 패턴을 실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드 생성 프롬프트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칩니다. 역할, 맥락, 요구사항, 제약 조건의 4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하세요. 언어별 특성을 이해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함께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프롬프트 패턴을 마스터하면 LLM으로 더 효율적인 개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